오늘은 59세 여성 시청자 이윤정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이 된 이윤정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어디에 말해본 적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제 속에 묻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제 삶을 그렇게 조용히 덮어두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용기를 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당시 30살이던 남편을 만났고 양가 집안에서 서로 잘 어울린다며 푸시했죠. 남편은 겉으론 점잖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결혼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일같이 아들은 귀하게 자랐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냐며 잔소리를 퍼부었고 남편은 그걸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거 없잖아. 당신은 부족하니까 더 노력해야지. 그런 말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 저는 친정 나들이조차 한 번 못 갔습니다. 애 키우랴, 살림하랴, 시댁 어르신 병원 모시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도 밥. 왜 이 모양이야? 왜 청소는 제대로 안 해? 이런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내 삶은 이 가정을 위한 거라고, 애들만 잘 크면 된다고, 나중엔 이 사람도 나의 진심을 알겠지 하며 말이에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고 남편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정년을 채웠고 은퇴를 하자마자 동창회, 조개축구회, 봉사모임, 골프모임 등 이유를 대며 매일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더군요. 늘 무뚝뚝했던 사람이 갑자기 옷에 신경을 쓰고 새 속옷을 몰래 사놓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았습니다. 자꾸만 너는 그런데 신경 꺼. 늙어서 예민해졌냐는 말을 하길래 그땐 그냥 내가 이상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셔츠 주머니에서 이상한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희 마이너스 토요일 오후 4시 801호. 키스 기다려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호텔? 키스? 서희? 장난인가 싶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외출 시간을 기록했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영수증들을 모았습니다. 호텔 영수증, 꽃집, 고급 와인, 카페에서 결제된 2잔의 커피,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 눈 감고는 못 산다고. 남편의 휴대폰은 지문으로 잠겨 있었지만 자는 사이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어 열었습니다. 그 안엔 서위로 저장된 여자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이 있었어요. 호텔 방 안에서 찍은 셀카 함께 웃으며 손을 잡은 사진, 그리고 키스를 나누는 장면까지. 어떤 사진은 남편이 바지 단추도 채우지 않은 채 웃고 있었고 서희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32. SNS에서 팔로워 수가 수천 명이 넘는 일상 공유 인플루언서라고 소개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중년 남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돈을 받고 명품을 얻는 일종의 꽃뱀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여자의 말에 노란한 거였죠. 자기야, 오랜만에 설레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 나 처음이야. 늙은 아줌마랑 사는 거 답답하지? 나랑 있으면 좋잖아. 그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서희에게 보낸 계좌이체 내역, 명품 구입 영수증, 호텔 예약 내역, 심지어 둘이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까지. 제가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나가서 봉사 모임 다녀온다. 교회 사람들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저녁마다 나갔고
속으론 저를 비웃었겠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남편의 생일 주간. 서희와 2박 3일 제주 리조트 여행을 계획 중인 문자 내용을 확인했고 저는 그 일정에 맞춰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에게만 조심스럽게 말했고 충격을 받은 딸은 엄마,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같이 가자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여행 이튿날 저는 딸과 함께 그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프론트에 도착해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은 부부가 예약한 방이라 신분증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죠. 남편의 신분증 사본은 제가 이미 지참하고 있었고 그렇게 안내받은 804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자 남편은 상의를 벗은 채로 있었고 뒤에는 로브 차림의 젊은 여자가 침대에 기대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딸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왜 여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뺏으려 했지만 딸이 저를 막아섰죠.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발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서희는 그냥 장난이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평생 참고 살아온 건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당신이 나를 끝내 모욕하고 가정을 버렸을 때 나는 다짐했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자료를 정리했고 남편의 불륜, 기망, 재산 유출 등을 근거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놀라운 건 서희라는 여자가 이미 다른 중년 남성들 다수에게서도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고 고소된 사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단 걸 뒤늦게 알았고 그녀에게 보낸 돈은 돌려받지 못한 채 고소당하고 이미지가 망가진 채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했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며 살아요. 요리 교실에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갑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분에 따라 울지도 않고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참고 또 참으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참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만입니다. 나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결국 나도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는 30년 만에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절대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럴 자격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